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술이 꼭 필요한 주제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궁금해 하셨지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바로 호주에서의 저의 연애 스토리입니다. 맥주부터 일단 마셔야겠죠? 맥주 마셔야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급하게 빨리 한 모금 해야겠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에딩거로 골랐습니다. 짠! 그리고 오늘은 집에 있는 오늘 저희 안주는 집에 있는 땅콩이에요. 너무 맛있겠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까? 그 이야기가 너무 오래됐어 이제. 제가 호주에서 트루 러브를 하고 왔거든요. 나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 남자였었어요. 때는 2013년도였죠. 2014년도에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좀 신기했어요. 제가 호주로 교환학생을 갔었거든요. 근데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영어를 늘리고 싶어서 막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하고 막 펜팔 사이트 뭐 그런 거에 가입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외국인들하고 채팅같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걔는 그때 호주에 있었고 나는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래서 걔가 나 이제 한국에 잠깐 들릴 거다, 여행을 갈 거다, 볼 수 있으면 보자 라고 했는데 걔가 와서 연락을 했는데 뭔가 외국 남자를 술을 좀 더 먹고 얘기하겠어. 뭔가 외국 남자를 혼자 만나는 게 약간 좀 걸렸어요. 그래서 안 만났어. 그냥 씹었어. 그리고 그냥 걔는 다시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다시 자기네 나라 호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교환학생을 간 거야, 호주로. 멜번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도착한 지 1, 2개월 정도쯤에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따분했었어요. 그래서 지루하게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남자애한테. 혹시 너 호주냐? 교환학생 그때 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난다고. 안녕, 나 지금 호주야. 그래서 내 위치를 얘기했죠. 난 멜번에 어느 학교 기숙사에 있다 했는데 걔네 집에서 15분 거리인 거예요, 차로. 그래서 걔가 우리 잘 됐다, 우리 만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걔가 뭐 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냐? 근데 제가 막 지루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면 우리 여행을 떠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sure, why not?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또 괜히 또 그렇게 막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직 한 번도 인터넷 채팅만 해본 거지 한 번도 대면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남자랑 여행을 간다는 게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뭔가 외국에 있으니까 괜히 뭔가에 휩싸여서 모험을 하고 싶고 괜히 뭔가 용기를 내보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저지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재밌는 일도 생겼던 거겠죠? 그래서 와이너리를 가기로 했어요. 그 와인 포도밭 있잖아요. 낭만적이다. 거기를 데려가 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걔랑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딱 그 여행 당일에 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나러 가기 전에 약간 좀 걱정이 됐죠.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심지어 사진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상한 애면은 그냥 얼굴 보고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냥 잘생긴 얼굴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그냥 나쁘지 않다. 그냥 외국인이다. 외국인 남자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키는 좀 컸어요. 키는 컸어. 제가 좀 키 큰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막 데이트 상대를 고르러 간다 막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외국인 뭐 친구가 생기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에 들떠서 간 거였죠. 그래서 그 아이와 단둘이 차를 타고 멜번에 있는 와이너리로 가기 시작하죠. 드라이브를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제가 또 날씨에 기분 확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이 남자애랑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걔가 동의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처음 봤잖아요. 사실 처음 보고 안녕하고 나이스 미츄 이러고 같이 차에 타서 바로 와이너리로 가는데 상황이 사실 그 차 안에서 단둘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뭐 외국인이 개방석에 덧쳤다 해도 걔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둘 다 너무 뭐랄까 이상하게 되게 오랫동안 만난 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처음 겪어보는 느낌이었었어요. 데스티니였던 거지. 그래서 또라이. 그래서 진짜 이상한 뭔가 이상했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뭔가의 공기에 둘러싸인 느낌이면서 대화를 끝도 없이 하고 시간이 휙휙휙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가 거의 다 끝나가 있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만나는데 어느새 저녁 11시가 돼 있는 거예요. 드라마잖아, 드라마. 진짜로. 근데 시간이 막 휙휙휙휙 지나가 버려가지고 정말 시간이 흐르는 거를 전혀 못 느꼈었어요. 막 드라마에서 막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변이 점점 저녁으로 바뀌어 있고 막 그 둘은 어머 벌써 저녁이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딱 그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걔가 저를 집 그 기숙사에 데려다 주는데 약간 둘 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그래서 걔한테 내가 너 너무 드라이브 많이 해가지고 excuse me. 너무 피곤하겠다라고 했더니 걔가 아니라고. 나 되게 이상하게 지금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걔가 우리 한 바퀴 그냥 더 돌까 하면서 기숙사를 그냥 한 10바퀴 정도 더 돈 것 같아요. 낭만적이죠? 그래서 그냥 그 10바퀴 정도 돌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심지어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또 거기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얘가 너무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지? 이런 느낌은 뭐지? 왜 이렇게 얘가 뭔가 다르다. 하여튼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그렇게 안녕 힘들게 인사를 하고 올라왔는데 계속 걔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 다시 만났는데 그때 내가 아마 걔를 뭐 우리 집에 초대를 했나 해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집에 내가 그 기숙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 나의 그 무의식 속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친구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걔를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먹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7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7시간이. 그래서 그때 시간을 그때 그건 아직도 진짜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막 밥 먹다가 지금 몇 시? 우리 지금 7시간 동안 얘기한 거야. 라고 하니까 걔가 This is so weird 이러더라고요. 그게 weird가 이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다.
걔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린 친구가 아니었던 거지. 캬! 그래서 그때 그 정적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둘 다 이거는 뭔가 something이다 라는 걸 둘 다 느꼈던 거죠, 그때. 근데 그때가 New Year's Eve였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딱 되기 전. 그래서 그때 그 시티에서 폭죽놀이를 했었거든요. 폭죽놀이를 하는데 불꽃축제. 폭죽놀이가 뭐니? 불꽃축제를 하는데 그거를 친구들하고 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 기숙사가 뷰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시티에서 그 불꽃 터트리는 거를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너 친구랑 그거 불꽃축제 보러 간다며. 새해 불꽃축제 그거 보러 갈 거야? 아니면 나랑 여기서 같이 볼래? 라고 하는데 내가 그때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얘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아직 긴가민가 한 거야. 그래서 너무 막 망설이다가 나 친구랑 보러 갈래 라고 하자마자 걔가 오케이 하고 집으로 나가버리는데 내가 그때 땅을 치고 울었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미치냐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러 그 시티에 불꽃축제를 보러 갔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혼자 불꽃축제를 봤어요. 카운트다운 막 5, 4, 3, 2, 1 막 해피 뉴 이어 이거를 혼자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핸드폰도 안 터지고 사람 너무 많고 이러니까 괜히 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막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걔가 받았죠. 근데 나 여기 지금 어떻게 집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 너무 많고 친구는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랬었어요. 울먹울먹 거리면서 그러니까 걔가 되게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너 데리러 갈 테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위치로 와라 하면서 지도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하철 그때 안 끊겼거든요. 어떻게 집에 가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는 잠시 모르는 걸로. 걔가 그때 되게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걔가 말한 그 장소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걔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걔가 딱 차를 타고 저 멀리서 오는데 그때 하면서 안녕 하면서 막 뛰어가서 그때 걔한테 탁 안겼어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러다가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그걸 계기로 이제 연인이 된 거예요. 짠. 그래서 이제 사귀기로 하고 걔를 이제 저희 기숙사가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친구들이 집을 진짜 많이 비웠었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하늘이 도왔죠. 집을 막 비워서 남자친구를 막 불렀었죠. 불러서 같이 데이트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둘이 첫 키스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잡히고 이제 걔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제 이렇게 키스를 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광고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유튜버 선민이에요. 혼술 토크를 생얼로 촬영하다 보면 점점 올라오는 이 개기름. 그래서 전 안나스의 브라이트닝 페이스 파우더 이 맨얼굴 파우더를 스킨케어 후 톡톡 발라주면 수분은 잡고 개기름은 싹! 피부톤은 업! 메이크업 하기 싫은 여름에 딱이죠. 여기에 이 글로시한 촉촉한 립스틱 살짝만 발라준다면 생얼 피부 걱정 끝! 맨얼굴 이제 문제 없어요. Brightening Face Powder and Apricot Iris Color Lipstick Sponsored by
안나수이. 네,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Sponsored by 안나수이. 내 영상에서 안나수이 이름이 거론될 줄이야, 여러분. 맥주 한 잔 드시죠? 이제 맥주를 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Sponsored by 안나수이. 간지난다, 그죠? 아, 정말. 이게 제가 광고가 들어왔어요. 혼술토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맨 얼굴에 이렇게 개기름 잡아주고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파우더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 무슨 플로럴 머스크 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만져보면 실제로 되게 뽀송뽀송해. 피부톤도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예뻐. 그리고 케이스가 매직키드 마수리가 좀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나 안나수이 처음 써보잖아요. 진짜로 안나수이 처음 써봐요. 그래서 신이 난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여러분, 스폰서는 스폰서고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호주 남자친구가 키스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첫 키스니? 이러는 거예요. 날 무시한 거지.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못했거든요, 키스를. 그때 너무 긴장이 되고 막 떨리니까 진짜 약간 이렇게 얼어버린 거야. 모든 것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걔가 느끼기에는 너무 서툴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 학습을 하면서 배웠죠. 발전했지. 그러면서 이제 막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전에 만난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였는데 진짜로 저는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 낯설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걔랑 같이 그냥 소파에 누워서 영화를 보거나 뭐 TV를 보는데 그 순간 아, 나 지금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 진짜 이대로 그냥 세상이 끝나도 나는 즐겁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이 정도였어요. 정말 뭐랄까, 물론 저는 뭐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남자친구와 느꼈던 그 행복감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행복감이었어요. 뭔가 설레면서도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그냥 정말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아,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막 하다가 위기가 왔죠.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지. 그 남자애가 자기가 일이 막 많아지고 막 대학원을 뭐 준비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 말로는. 그래서 왜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 일이 바빠지고 그러면 다 이렇게 다 끊어내고 내가 최우선이니까 다 귀찮게 하는 거 다 끊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걔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잔인한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나도 끊어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걔가 나한테 진짜 헤어지자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매달렸냐면 걔가 Are you happy? 이러더라고요. 너 행복해? 이러더라고. 지가 그지같이 해서 내가 불행한 거 뻔히 아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니 안 행복해 라고 하니까 걔가 그래 너 안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자 이러더라고요.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걔가 영어로 이렇게 shit이 나쁜 뭐 하여튼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shitty boyfriend 하면은 진짜 거지 같은 남자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나는 shitty boyfriend라고 너한테 나는 점점 더 바빠질 거고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너한테 문자를 보내고 뭐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다 부담이다. 너를 너무 나는 아끼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친구로 두고 싶다. 이런 개소리를 정성껏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네가 내 시리 보이프렌드를 내 옆에 남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어요. 얼마나 애잔하니. 거의 무릎 꿇은 수준이죠. 그래서 그때 진짜 저는 살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 에휴, 진짜. 그래서 걔가 그때는 살짝 다시 감동을 받았는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연인 사이는 되게 웃긴 게 걔 되게 냉전하다가 갑자기 또 다시 확 불이 붙잖아요? 진짜 완전 파이어야. 예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진 거예요. 막 더 뜨거워. 근데 그게 한 2, 3주 가지도 못하고 바로 다시 훅 식어가지고 이제 진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온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도 아 이건 진짜 헤어져야 될 때다. 그거를 정말 너무 느껴서 얘랑은 그래 이날은 헤어지는 날이다 하고 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걔가 또 그때는 뭐 너는 나의 베스트 걸프렌드다.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말은 유효하다. 난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다. I want you to be my friend. 난 네가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데 내가 shut up, 꺼져. fuck you. 진짜 막 이러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진짜 막판에 진짜 거지같이 굴었거든요. 정말. 연락도 다 씹고 나한테 상처되는 말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마지막 모습을 좋게 남기고 싶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걔가 그런 개소리를 하는데도 뭐라고 한마디 쏴붙이지도 못하고 그냥 너랑 다른 타이밍에 만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병신 같은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제가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걔랑 인사를 하는데 걔가 안녕, 바이 이러는데 걔가 알지? 내가 아까 말한 거 너가 언제든 친구하고 싶다면 연락해 이러는데 내가 그냥 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돌아서서 집안 그 현관 키를 누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저 그걸 처음 겪어봤어요. 진짜 막 아 슬프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섰는데 갑자기 막 현기증이 나면서 눈물이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막 호흡 곤란이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막 이러면서 운 거예요. 제가. 내가 근데 너무 울어서 나는 그거에 당황을 해서 더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픔이 먼저 온 게 아니라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막 진짜 막 머리가 막 현기증 나게 어지러운 거야. 막 그 과호흡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진짜 약간 헤어졌구나 약간 이런 게 있으면서 약간 진짜 몸속에 모든 게 다 빠져나갈 것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너무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가지고 막 울면서도 미쳤나 봐 나 왜 이러지 하는데 막 하면서 막 진짜 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헤어짐을 맞이하고 전 또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랑 제가 그때 거의 그 룸메이트가 하나 있는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룸메이트랑 거의 시간대가 안 맞아서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으면 얘랑 헤어지고서 그 집에 혼자 있으면 나는 진짜 호주에서 남은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겠다. 낭비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걔랑 헤어진 당일에 집을 보러 갔어. 생활력 굉장하죠? 걔랑 헤어진 당일에 집을 보러 가서 10명 정도, 한 15명 정도의 외국인이 사는 그 집에 계약을 그날로 바로 맺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사 갔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제가 내린 결정의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게, 아,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을 이사를 했고, 15명의 외국인이 사는 그 집에서 살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 지금까지 연락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그 집으로 이사 가지 않았으면 저는 호주 생활에 대해서 말할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진짜 그 후에 생긴 그 기억들이 진짜 소중한 기억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인생 새옹지마라고 나쁜 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게 또 어떤 좋은 일을 데리고 올지 몰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깨달음을 줘서 고맙다 개새끼야.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위해요? 위하여? 아닌데. 그 상처를 견딘 우리를 위하여. 짠.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런 사랑을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로 걔를 좋아하고 진짜 그때 왜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너무나도 행복하게 좋아했던 그때 내가 그리운 거?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내 감정이 그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 시절을 생각을 하더라도 아, 걔가 보고 싶다가 아니고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다. 약간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후에도 좋은 사람은 나타나더라고요. 뭐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 그렇게 냉정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성공했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자기 일이 너무 많다.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너에게 난 좋은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그런 소리 하는 스키들 있으면 헤어져. 그거는 다 뭐 자기가 내가 너무 너에게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그게 아니고 내 일을 하는데 그냥 너를 신경 쓰기가 싫다. 방해가 된다. 그냥 너에 대한 부담감 자체를 없애고 싶다. 그냥 그 뜻입니다, 여러분. 좋게 포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지 일만 신경 쓰고 싶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날 위해 조금도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되게 좋게 해석하려고 막 애썼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좋게 해석하려고 했는데 얘가 정말로 정말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빠도 연락할 거는 해야지. 그게 귀찮다는 건 그냥 그만큼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땐 그게 너무 슬펐어.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큰데 얘는 어째서 변한 걸까? 그래서 그때 걔가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헤어질 때 너도 알잖아. Something's changed.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알잖아. 뭔가 변했어. 뭔가 달라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웠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진짜. 뭔가 달라져서 그 예전에 우리로 뭔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난 그게 너무 슬펐고 걔한테 우리 이렇게 하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죠. 맞아.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나서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서 뭔가 근데 진짜 걔를 제가 좋아했었나 봐요.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우연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서 제가 걔를 위해서 김밥을 말아놓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갑자기 그냥 응? 하는데 갑자기 그때 기분이 뭔가 밀려오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버스에서 울었어. 친구가 근데 마중 나왔었거든요. 그 친구 보자마자 이러면서 오니까 미친년 뭐야 이랬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 진짜 걔 좋아했나 보다 이러는데 내가 그 새끼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게까지 이유가 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걸까요? 도대체 왜? 그래도 뭐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누구를 막 그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23까지 꽤나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나는 왜 누구를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그러질 않지? 막 이런 걱정?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한테 막 사랑을 느끼고 그랬던 시간들이 끝은 슬펐어도 그래도 좋아요. 그런 경험 자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름다운 기억이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 저의 호주 러브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밴드부 활동을 하면서 노래도 작곡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I don't wanna go home. I don't wanna say goodbye to you. All I want is just holding your hands like this.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집에 가기 싫다. 나는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네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다. 요런 가사죠. 그 친구 저에게 많은 신세계를 보여주었는데 많은 의미에서 많은 신세계를 보여줬었거든요. 거지 같은 신세계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결과적 아이고 누구지? 어쨌든 여러분이 궁금하시던 러브 스토리 Love in Australia인가? Love Story in Australia는 요런 이야기였습니다. 원래는 이게 너무 제 사적인 이야기고 제가 너무 아름답게 간직하는 추억이어서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뭔가 지금은 이제 안주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나 부끄러운 기억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러브 스토리가 있으시죠? 지금 막 제 얘기 들으면서 자기 같아가지고 막 이불킥하고 막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같이 멍청했던 애가 저기 또 있네 막 이러면서 에휴 멍청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매번 똑똑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짠하고 마무리 할까요? 이제 저도 잘게요. 너무 추억을 팔았다. 아 이게 벌써 4, 5년 전 이야기라니.
진짜 행복했는데. 진짜 누군가를 좋아할 때 저는 보통 불안한 설레임을 느끼는 편이에요. 뭔가 설레는데 불안해. 그래서 좋으면서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설레는데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편한데 설레.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막 불안하고 이 사람이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설레는 것보다는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그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막잔하고 자볼까요?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 만납시다. 짠! 그럼 마지막으로 걔한테 이야기나 한번 해볼까? 야! 그때 네가 아주 나한테 그지같이 군 덕분에 내가 네 썰을 이렇게 푼다. 내 비즈니스에 이렇게 이용을 해본다 내가. 고맙다 이 새끼야. 네 덕분에 아주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봤다. 살아는 잘 살아는 있겠다만 잘 살아라. 나도 잘 살고 있다 이 새끼야. 네, 그럼 여러분 잘 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사실 이렇게 혼술 토크를 하면서 이런저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본인의 경험, 본인의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자기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을 되새기실지, 어떤 기억을 떠올리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혼술 토크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감사하고요. 잘 자요.